안녕하십니까 포대입니다. 자, 14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미지 합성 기본 2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 합성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색상, 이미지 합성을 하기 위해서 색상 모듈란 게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해상도란 얘기 72로 할 것인지 아니면 300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미지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미지 합성을 하기 위한 기본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크랍이라는 거, 이미지를 잘라내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합성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 크랍, 트림도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크랍과 트림을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필과 스트로크, 우리가 다른 거 설명할 때, 학습할 때 잠깐 살펴봤던 건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요. 다음에 반사효과, 이것도 이미 많이 살펴본 내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짬뽕을 해서 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폐 이미지를 이용한 반사 효과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랍과 트림의 이해인데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크랍 기능을 더 많이 쓰고요. 트림도 종종 쓰는 거니까 두 개를 비슷한 기능이지만 차이점을 여러분이 학습을 합니다. 도화지의 이미지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크랍과 트림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다. 그럴 때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 크랍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트림 딱 맞춰갖고 잘라지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갖고요. 자, 이미지를 꺼냈습니다. 자, 이미지를 먼저 자르는 크랍 기능부터 알아볼 텐데요. 크랍 기능은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툴 상자에 이렇게 뭔가 이상한 그 제도하는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게 크랍 툴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박스가 쳐져요. 이미지에. 이 박스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측면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를 쭉 가져와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서 더블 클릭해서 종료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 내가 불필요한 부분이 금세 날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나는 요 안에 키위 사진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따닥 더블 클릭. 그러면 이 부분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크랍 처리해서 잘라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사각 선택 툴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Alt 키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크랍이라는 명령이 여기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의 이미지가 크랍이 되면서 이렇게 절단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랍 두 가지 방법, 툴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이미지의 크랍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시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600에 600 도화지를 한번 꺼내 볼게요. 도화지를 꺼낼 때 얘가 해상도가 800에 800 꺼낼까요? 71에서 꺼낼게요. 자, 이런 도화지가 있는데 이 도화지는 불투명한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카피해서 가져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 가지고 약간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예. 자, 그러면 레이어 구조를 보면 백그라운드는 불투명한 건데 레이어 1번은 가운데 이미지가 있고 이 외곽은 전부 다 지금 투명한 거죠. 백그라운드를 가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투명한 거죠. 자, 레이어 1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림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투명한 부분을 기준으로 다 잘라줘요. 자, 해볼게요. 이미지에 트림을 딱 주면 트림을 주고 OK를 누르면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다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에 투명한 부분. 레이어 1번에서 투명한 부분이 어디예요? 위, 아래, 좌우 다 투명하죠. 그러면 그 부분을 깔끔하게 없애주면서 이렇게 트랍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즉, 내가 활성화시킨 레이어의 투명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도화지를 깔끔하게 잘라주는 기능이 바로 트림 기능입니다. 자, 근데 트림 기능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쓸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편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대신 크랍 기능은 툴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미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 방법 다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두 가지 다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필과 스트로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용을 해봤던 건데, 자, 내가 어떠한 선택 영역을 잡아놓고요. 이 부분에다가 어떠한 색을 만들고 싶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자, 난 여기다가 색을 만들고 싶어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할까요? 자, 그러면 에디트에 필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필을 이용하면 물어봐요. 유즈 어떤 걸 이용해서 채우겠습니까? 필 채우는 거죠. 채우겠습니까? 포그라운드 컬러 채우겠다. 포그라운드 컬러가 뭐예요? 노란색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하면 노란색이 채워지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 하얀색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에디트에 필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본 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축키 있었죠. 포그라운드 컬러 채운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Alt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좀 더 깊숙이 알아볼게요. 자, 필을 이용할 때 유즈 항목 보면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도 여기에 보면 패턴도 채울 수가 있어요. 패턴을 딱 찍으면 패턴 팔레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모양, 기존에 있는 모양, 이런 모양들을 오케이 해주시면 패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패턴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갑니다. 자, 패턴을 만드는 방법 알아봅니다. 자, 새로운 도화지를 제가 하나 만드는데요. 100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그만 도화지죠. 여기다가 제가 원형 선택 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뭐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하고 자, 새로운 레이어 이왕이면 만들어서 할게요. 빨간색하고 여기 노란색을 한번 찍어 볼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점이 누리 가릴게요. 그러면 빨간색 점이 있고 노란색 점이 있고 주변은 다 투명한 거죠. 자, 이걸 나는 패턴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에 쭉 내려오면 define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define 패턴을 정의 내린다는 거죠. 클릭을 하면 패턴의 이름 정하라고 나와요. 자, 이름은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됩니다. 자, 디폴트인 이름 패턴 6으로 저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와서 자, 이제 패턴을 한번 채워볼게요. 에디트의 필 그래서 커스텀 패턴 팔레트를 열면 내가 만든 패턴이 등록이 돼 있죠. 디파인 패턴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OK를 누르시면 내가 만든 패턴이 화면 가득히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선택 영역을 잡아놓고 하면 어떻게 선택 영역, 해당 선택 영역에만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잡아놓으면 이 선택 영역 안에만 채워지겠죠. 뭐가 패턴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드는 방법, 패턴을 채우는 방법 중요한 거니까 꼭 잘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볼까요? 스트로크 이제 알아볼게요. 자, 필을 알아봤고 스트로크는 단축키가 불행하게도 없어요. 자,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스트로크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필이 아니라 스트로크 선택 영역에 선을 만들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필 명령 바로 밑에 스트로크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색상이 기본적으로는 포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 스트로크의 두께를 정하라고 나와요. 나는 15픽셀의 두께를 가진 거를 적용하겠다. 다음에 로케이션 값이 나오죠.
선을 만드는데 선택 영역 안쪽에 만들겠다. 인사이드고요. 선택 영역에 걸쳐 만들겠다. 센터. 바깥쪽에 만들겠다.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체크하고 오케이. 그러면 인사이드에 나오고요. 자, 다음에 센터 볼까요? 센터 하면 가운데 걸쳐서 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에 아웃글로 줘볼까요? 아니죠. 아웃 줘볼까요? 그러면 바깥쪽에 나오겠죠. 자, 근데 아웃을 줄 때 유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좀 크게 확대해보면 바깥쪽으로 이 선택 영역 바깥쪽 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깨져버리죠. 이렇게. 그죠? 비트맵 방식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이 면적을 갖다가 채울 때, 아니, 선을 만들 때 이 면적을 키우죠. 키우다 보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깨지는 현상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웃이 아닌 인으로 하시면 돼요. 인으로 하면 이렇게 깨지는 거 없이 깔끔하게 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크 만드는 방법, 필 만드는 방법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사효과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요런 이미지, 요 이미지에다가 바다 이미지를 밑에 설치를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만 잘라와서 합성을 하면 돼요. 그죠? 요만큼만 이미지를 잘라와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습니다. 그럼 바다가 이미지 들어가는데 바다 이미지가 들어가 나와서 바다 이미지 물 위에 이런 자동차라든가 지배 이미지가 비춰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의 이미지만 잘라내서 얘를 플립 버티컬로 뒤집어 엎어서 밑에 비치면 되겠죠. 우리 CD 이미지 할 때 해봤죠. 비친 다음에 물에 실제로 이렇게 비치는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스머지 툴 갖고 뭉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인가 제가 기억으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CD 만들었던 그 예제를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선명도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퍼스 효과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했던 작업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나무 바닥에 요런 나무 결 이미지 있죠. 요거를 일단 만들어 보고요. 다음에 이 나무 결에 투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투시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 요 지폐 이쪽에 있는 지폐 이미지를 내가 만든 나무 그 바닥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합성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빛이 비치는 효과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 정도 작업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포토샵 어디 가서 내가 포토샵 좀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 700에 700짜리 꺼내볼까요? 네, 71로 해서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작업은 나무 결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고요. 나무 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갈색의 색상을 화면 가득히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100에 100짜리 도화지를 하나 더 꺼낼게요. 자, 여기다가 브러쉬 툴을 이용해 갖고요. 점을 막 찍어주는데요. 사이즈를 약간 키울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갈색, 조금 진한 갈색으로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찍을 때 요런 어퍼스 효과는 100%로 할게요. 자, 요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검정색으로 찍을게요. 검정색으로 지금 그 100의 100 사이즈에다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점을 찍는 겁니다. 자, 키보드에 엔터키 위에 대괄호가 있죠. 열린 대괄호와 닫는 대괄호가 있는데 열린 대괄호는 해당 브러쉬의 사이즈를 줄이고요. 닫는 대괄호는 해당 브러쉬의 크기를 키웁니다. 단축키죠.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사이즈를 직접 조정하셔도 돼요. 자, 근데 단축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점을 좀 번잡하게 이렇게 찍어 볼게요.
꼭 이 모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찍어보세요. 이 정도 찍어볼게요. 자,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에 들어가면요. 아까 디파인 패턴을 저장하는 거였죠. 디파인 브러쉬가 있어요. 얘는 브러쉬 모양. 우리가 브러쉬 툴을 선택하면 브러쉬 팔레트에 여러 가지 브러쉬 모양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브러쉬 모양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에 디파인 브러쉬로 들어갑니다. 그럼 요 모양 100이란 수치는 브러쉬의 사이즈인데요. 어떻게 100이 나온 거냐면 내가 100에 100의 도화지를 만들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사이즈가 100인 겁니다. 좋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브러쉬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포그라운드 컬러 색상을 약간 어두운 갈색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이 브러쉬 가지고 쭉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 이용해서 브러쉬의 사이즈 얼마든지 축소나 확대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 줄게요. 지금 나무 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요 레이어 2번에 지금 드로잉한 그 브러쉬가 있는 거죠. 브러쉬 모양의 선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필터에 들어갑니다. 필터는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메뉴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디스토트에 들어가면 쉐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클릭을 하면 선이 하나 나와요. 이 선, 세로축 선입니다. 가로축은 없고요. 세로축 선을 내가 마음대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모양 그대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마구마구 구부러 드릴게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프리 트랜스폼 가지고 결과물 보면 요거죠. 결과물을 보면 나뭇결이 세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야 되겠죠. 프리 트랜스폼 들어가서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반을 좀 줄일게요. 그래야지 나뭇결이 많이 보이겠죠. 자, 반이 어딘지 찾아갖고 해야 되겠네요. 가이드란 갖고 반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스냅 걸리죠. 자, 그래서 반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반을 줄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레이어 카피하고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잠시 가이드라인 없애요. 저기 안 보이게 할게요. 쇼에 가이드를 체크를 하면 가이드라인 잠시 사라집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를 갖다가 붙일게요. 머지하는 거죠. 그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E 이용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영문 E 눌러서 머지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90도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에 보시면 스타일라이즈의 윈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윈드가 나와요. 자, 윈드가 있고 블라스트가 있고 스트레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요거는 라이트 프롬 더 라이트 프롬 더 레프트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윈드로 할게요. 한번 적용을 했고요. 자, 필터는 한번 내가 적용을 하면 가장 최근에 적용한 필터가 가장 위에 이렇게 메뉴로 뽑아져 나와요. 그리고 단축에 컨트롤 F죠. 즉 이 상태에서 컨트롤 F를 한 번 더 누르면 윈드 필터가 한 번 더 적용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얘를 다시 90도 돌려서 원위치 시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나무결의 이미지 만들어졌는데 결과물 보면 이렇게 투시가 들어가야 돼요. 투시가. 그죠? 자, 투시 주는 방법. 우리 했었죠. 자, 좀 작게 놔두고요. 컨트롤 T 바운딩 박스 불러내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 누르고 어떻게 꼭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주면 사다리꼴 모양이 되고요. 좀 이 부분이 비니까 확대시켜야 되겠죠. 확대 스케일 기능이죠. 자,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투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시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할게요. 자, 줄이고 이쪽을 조금 넓힐게요.
그다음에 사이즈, 스케일. 이 정도면 투시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뭇결 이미지는 다 만들었고요. 여기다 이제 지폐 이미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 지폐 이미지 또 꺼내야 되겠죠? 지폐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지폐에서 나 이 지폐만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펜툴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오래간만에 나온 펜툴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펜툴, 선택 툴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펜툴로 열심히 따는데 자, 한번 따볼게요. 찍고 찍고 좀 정밀하게 따야 되겠죠. 여기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예제를 하는 거니까 조금 대략적으로 따를게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실제로 작업할 때는 좀 크게 돋보기 틀과 확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펜툴 작업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지금 시간상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팔레트에 워크 패스죠. 더블 클릭해서 패스 저장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패스 1을 클릭하면 선택량이 나오고요. 이 이미지를 실제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을 옮겨야 되겠죠. 이미지 이동 툴 갖고 옮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크죠? 그러면 스케일, 저기 프리트랜스폼 갖고 스케일 조정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면 얘가 투시가 들어가야 돼요. 또 이렇게. 그죠? 자, 투시 작용합니다. 컨트롤 T 누르고 컨트롤 키만 누르고 꼭지점 이동하면 이렇게 투시 줄 수가 있겠죠. 한쪽 점씩 이동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봅니다. 네,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물 보면 지폐가 나무 바닥에 비쳐야 돼요. 그러면 얘는 뒤집어 엎으면 되죠. 카피해서 에디트 트랜스폼의 플립 버티컬로 갖고 뒤집어 엎습니다. 자, 뒤집어 엎었는데 투시를 주다 보니까 여기가 텅 비어버리죠. 그러면 똑같이 또 컨트롤 T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계속해서 지금 이미지 합성을 하기 위해서 프리 트랜스폼 갖고 적절하게 이미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됐고요. 자, 다음에 너무 선명해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씌워서 점점 안 보이게. 조금 대각선으로 해야 되나요? 너무 대각선으로 하면 안 되겠죠, 또. 적당히. 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미지 레이어 선택해서 어퍼시티 값 조정하면 이렇게 톤이 다운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그림자도 있네요. 여기 그림자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미지 레이어 밑에다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림자 만든 거 쉽겠죠. 그림자답게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을 가득 채웁니다. 자,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 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씌워서 적당히 날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선명하니까 어퍼스트 효과 이용해서 투명도 조정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빛도 줘야겠네요. 자, 이거 주는 거 알아봅니다. 자, 여기다 주면 되겠죠? 자, 빛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필터를 또 이용하는데요. 필터에 자, 렌더에 들어가시면 렌즈 플레어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빛이 발광하는 효과를 나타내 주는데요. 클릭을 해주면 빛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정하면 현재 내가 선택되는 레이어가 얘죠. 레이어 2번에만 빛 효과가 나타나지 바깥쪽에 그 외곽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만 밝고 여기 빛이 없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칠게요, 제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G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 레이어 묶이고요. 원본 손상되지 않게 원본은 하나 카피를 해서 가려놓고요. 카피된 그룹 레이어 다 있죠.
여기서 컨트롤 E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만들어 놓고 필터에 렌더에 렌즈 플레이어를 주면 이제 화면에 전부 다 보이고 빛의 효과가 전부 다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여기 비네팅 효과 좀 어두운 부분도 있죠. 이런 거는 뭐 이제 쉽죠. 요 정도 작업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검정색을 가득히 채우겠고요. 그 다음에 원형 선택 툴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패더 값을 이용해서 select modify 패더 값을 이용해서 패더를 주고 델리트로 날리면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고요. 자, 보시면 이쪽은 비네팅 효과가 없어요. 빛이 딱 닿아서 밝아요. 다 이쪽이. 근데 우상단하고 좌하단을 보면 여기는 조금 어둡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약간 돌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미지를 그 형태를 변형시킬 때는 에디트에 있는 어떤 거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했죠. 근데 지금은 이미지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선택 영역을 변형시켜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선택 영역을 조정해야 되니까 어디 셀렉트에 가시면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합니다. 선택 영역을 트랜스폼 변형을 시켰다는 얘기죠. 얘를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을 약간 로테이트 시켜서 이렇게 놔두기로 합니다. 위치도 약간 조정하고요. 크기도 약간 더 커야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패더 값을 줄게요. 패더 값을 줘서 부드럽게 하고요. 한 120만 줘볼까요? 그 다음에 델리트 날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미지를 합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작업까지를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포토샵 학습을 지금까지 착실하게 잘 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의 중요한 점은 크롭 기능, 트림보다는 크롭 기능에 중점을 맞추시고요. 다음에 패턴 등록하는 방법, 브러쉬 등록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브러쉬 등록해서 나뭇결 만들고, 다음에 그 이미지 합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프리 트랜스폼 갖고 정확하게 이미지를 형태를 맞춰 줘야지 합성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사용 방법.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